반갑습니다. 오늘은 집 뒷산을 요 친구 혜일씨와 같이 산책을 가면서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하기 후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화면이 잠시 멈추면 또 헬씨가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멈춰서 같이 멈추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기이한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은 업이 두터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 내지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한 곳에 몰입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공부이거든요. 그렇게 깊이 있게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겪지 못하는 특이한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실내로 드는 것입니다. 200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그냥 관심은 조금 있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하시니까 그냥 부처, 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따라다녀 보고 하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그냥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절에 가서 보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라는 그런 막연한 정도의 느낌으로 저를 따라다니죠.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저는 200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원하는 공부가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입니다. 취업을 위한. 저 양산에 있는 통도사 그 골짜기 위에 있는 모 암자에 들어가서 고시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암자들이 재정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고시생들을 받아가지고 고시생이라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취업생 이런 분들도 있고, 자격증 달라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한 10명 남짓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저도 대학 졸업하고 원하는 곳에 시험 봤다가 최종 탈락하면서 심적인 갈등을 좀 겪다가,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할 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학원을 가는데, 저는 절이 편하더라고요. 절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의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암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모가 박찬수 선생님, 지금 기억으로는 무형문화재
조각장이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암자에 조각해 놓은 제대하란 부처님 제자들을 1200 몇십 개,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그 조각품들을 그 법당에 사방으로 삥 둘러서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런 암자였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딘지 다 아실 거라 봅니다. 그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 뭘 목표를 정하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그냥 암자로 책을 바리바리 싸서 씻고 우리 누님이 태워줘서 짐 풀어놓고 이제 앉아 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절간이더라고. 절간. 조용하니 사람도 안 오고 차도 안 오고 조용하니, 아, 여기서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못 내려가겠다. 1년 안에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5시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보고, 예불 뜻도 몰랐고 그냥 새벽 예불에 참석하면 시험 합격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새벽 예불에 가서 100, 800 계속 하고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공부하다가 또 아침 공양 먹으러 가고, 아침 공양 먹고 와서 또 조금 쉬다가 오전 공부하고, 오전 공부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 먹고 잠시 그 주위에 여러 암자들이 많습니다. 통도사에는 서초감도 있고 사명암도 있고 하여튼 저 자장암도 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남. 잠시 한 30분 암자 투어 한번 하고 와서 다시 오후 공부 들어가고, 그 저녁에는 또 저녁 예불 같이 가고, 같이 가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 아마 보면 알 겁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치대에 합격해서 4수 만에, 3수인가 4수 만에 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일단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 그래가지고 저녁 예불 마치고 내려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누워서 그날 했던 공부 한 10분 20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되새김질 해보고, 기억이 안 나면 불 켜가지고 다시 확인해보고 자고, 그 생활을 한 달, 2달 정도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한 2달쯤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울산에 사는 대학 동기가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 친구 이거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닌가, 절에 있으면 풀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영양보충 시켜주려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암자까지. 그래서 제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혜시야 힘들지? 천천히 가. 여기 이 나무는 잠시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저희 동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희 외갓 동네에서 버티나무를 작은 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묘목을, 이게 한 80년 9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세월의 힘이라는 게. 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오게 돼서, 나름 그 친구가 오면 그냥 밥 먹으러만 가면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그날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 귀동냥한 얘기들을 가지고 그 본당 법당에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미타 부처님,
뭐 무량수전 이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주지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여기 모가 박찬수 무형문화재께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조각하신 부처님의 1250 제대아란인가 그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를 법당에 사방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고 설명도 나름 해주고 절하는 방법도 스님한테 배운 대로 설명해주고 그렇게 이제 밥 먹으러 가려는 찰나에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1250 제대아란이 숫자가 딱 맞아져 있는데 만약에 도둑놈이 와서 한 개를 이렇게 훔쳐가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설마 그걸 훔쳐가게 그냥 두겠냐, 밑에 본드칠이라도 해서 붙여놨겠지. 보통 인형만한 한 30cm 정도 되는 인형만한 목각들을 쭉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사방으로 대들부에도 올려놓고. 설마 그런 대비도 안 해놨겠냐. 그거 뭐 확인해보겠다 내가 하면서 그 동자승 모양의 목각을, 그때는 제가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지금 약간 예법에 어긋나는데 모르고 그 머리를 잡고 툭 들어봤습니다. 덜컥 들리는 거다.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들리네,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겠다 라고 다시 올려놓고 내려놓고 둘이서 이제 내려가서 통도사 정문 앞에 가서 밥 먹고 회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친구는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울산으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오후에 공부를 하고 평소처럼. 그래 그날도 이제 그냥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그 법의 그 원리가 참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날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있었던 고시원 방은 제일 가쪽이어가지고 그 화장실 가는 그 약간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제일 가쪽. 다른 고시원 방들은 복도로 돼 있어가지고 복도 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제 방은 마당 쪽으로 창문이 4짝이 있었습니다. 4짝. 두 짝이 있는데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그다랗게 있고 좌우로 두 짝씩 창문이 있고 그 밖은 작은 마당이고 화장실 가는. 그날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저는 항상 이제 누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공부한 거 한 10분 20분 정도 되새김질 해보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또 찾아보고 눕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누우면서 기둥을 이렇게 바라보고 항상 눕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이제 공부 마치고 이불을 깔고 기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밖에 달빛이 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면서 이제 그날 공부한 거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신기한 경험입니다.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군가가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되게 좀 키는 있었고 지나가면서 창문 4짝을 쾅 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군기 잡으려고 그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누워있다가 저도 좀 약한 사람은 아니라서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2-3분 있으니까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쾅 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창문이 덜썩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서 누워있다가
탁 일어나는데 그 순간 기둥에서 엄청나게 큰 어떤 물체가 쑥 나오면서 발을 가지고 제가 일어나는데 발을 쑥 밟는 겁니다. 일어나다가 하다가 다시 발에 밟혀가지고 누웠습니다. 계속 그 그림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저를 밟고 있고 저는 그 존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머리는 상투를 털었고 옷은 시커먼 옷인데 갑옷처럼 치마 주름처럼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기둥에서 나올 때 쩌렁 하면서 방울이 크게 달린 3개가 달려있는 방울을 쩌렁 하면서 저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공포스러워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더라고, 밟혀 있는데. 근데 그 존재는 눈에 보이고, 근데 형체는 다 보이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머리 스타일도 보이고 아까 말했지만 상투 튼 것처럼. 그 순간 진짜 숨도 못 쉬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저를 밟았을 때 그 허벅지가 진짜 실은 선수들 허벅지보다 더 굵은 엄청난 진짜 체격이었습니다. 저도 체격이 작은 편은 아닌데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그 순간 문득 낮에 내가 그 동자승 목각을, 머리를 좀 사투리지만 속어를 써보겠습니다. 대가리를 잡고 덜렁 들었다가 놨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내일 법당 가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때는 전 뭐 잘 몰라가지고 매일 하루에 2번씩 108배를 했는데, 새벽 예불이랑 저녁 예불 때 108배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싹싹 비는데, 한 1분, 2분 정도 눌려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벽 속으로, 다시 그 기둥 속으로. 그래서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냅다 그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시원이 복도를 달려가지고 제일 끝방에 모모라고, 제가 고시원에 있으면서 조금 마음이 잘 맞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의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 방으로 냅다 들어가서 누구야, 난 오늘 너 방에 좀 자야 되겠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동생이, 형 조금 전에 형 방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도 들었어? 이러니까 누가 창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이래. 그래, 그거 내일 설명해 줄게. 나 오늘 너 방에서 좀 자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그날 저녁은 그 동생 방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예불도 안 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침밥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짐부터 쌌습니다.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여기 있으면 귀신에 죽을 것 같다,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짐을 부리부리 싸고 2달 만에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부리부리 싸고 이제 하니까 그 주지 스님이 부르시더니 왜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2달 만에 내려가느냐 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허허 참, 나는 30년을 절에 있었는데도 그런 존재를 본 적도 없는데 네가 그런 존재를 봤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런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공부해라. 그 존재가 있다고 하면 아마 너를 용서해 주려고 나타난 것이다. 네가 낮에 했던 잘못에 대한 경고와 용서지. 진짜 그분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마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든지 불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꾸준히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법당에 들어가서 저런 특이하게 그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목사를 하시다가 다시 스님으로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당의 그 현판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제가 큰 빛의 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남자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한번 뭐가 있는지 봐라.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신장단이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셨어. 사실 뭐 2달 동안 새벽 저녁 예불을 가지만 그냥 시험 합격해달라고만 절하고 108배하고 기도하고 했지, 절 안에 무슨 벽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마음이 안 갔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어제 제가 밤에 만났던 똑같은 형상을 하고 그분이 가운데 칼을 탁 차고 서 계시는 겁니다. 뒤에 여러 장군 모습을 닮은 무리들도 있고, 와, 저분이 제가 어제 봤던 분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스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절에서는 뭐 신장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헬시야 힘들구나. 아이고 힘들어?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 무리하지 마. 그렇게 해서 신장신은 이제 그때 처음 또 설명을 듣게 됩니다. 뭐 부처님 주위에서 불법을 수호하시는 신이다. 이 절에 흔히 말하는 이 나와바리에 무슨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쁜 마음을 품고 와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불법을 지키는, 절을 지키는, 부처님을 지키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벽면에 부조로 이렇게 목각으로 파져 있었는데, 제가 진짜 어제 저녁에 새벽에 만났던 그분을 그냥 약간 축소해 놓은 거 외에는 똑같이 생긴 겁니다. 똑같이. 어제 만났던 분은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구고, 키도 한 2m 막 30, 40 천장에 닿으니까 허벅지는 그냥 씨름 선수 2배 정도의 덩치, 머리는 상투처럼 촥촥촥 올리고, 손에는 큰 방울 3개를 쪼렁 하고 계시고, 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거랑 방울 들고 있는 건 좀 차이가 나는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어제 봤던 분이다 이러니까, 그래 니 좋은 일 있을 거니까 니가 지금 2달 동안 했던 것만큼 열심히 꾸준하게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쌌던 짐은 풀고 다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 8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4년 동안 전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 해에 상당히 우수한 점수로 제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시원은 기존에는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합격자가 거의 없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제가 처음 합격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 얘기가 울산 쪽에 소문이 좀 나가지고 공부하러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대 간 친구, 그 친구는, 동생은 제 건너 앞방에 살았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부탁을 하시더라고. 사수를 하고 있는데 군대도 안 가고 얘가 꼭 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잠이 많다. 그러니 형아가 좀 같이 잘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펴 달라 부탁을 하셔서 그 친구 새벽에 예불 갈 때 깨우고 같이 새벽 예불 가서 108배 하고 또 같이 공부하다가 저녁에 또 예불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나중에 정시 합격은 못하고 추가 합격으로
두 군데 치대에 합격해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와서 축하한다고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래, 이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겠죠. 자다가 가위 누른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지금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스페이스X가 우주를 날아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하셔도 그 얘기도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제가 이 마음 공부라는 거를 한 6, 7년 계속 하다 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없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너무 몰입을 한 군데 하다 보면 이런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흔히 말하는 선불교 조사선이라는 공부를 계속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참 저는 다른 선사스님이더라도 조사스님이더라도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는 거를 결코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공부와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방향도 다르고 하는 모습도 다른데, 그 스님들이 했던 공부 방식,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이게 맞다,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남의 경험을 내 것이냐 그냥 색칠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때로는 그게 나오는 말씀들이 참 구구절절 가슴에 박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처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천사나 하느님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근데 이런 선불교에서는 그런 곳에, 그런 경험에 집착하는 것을 참 경계를 합니다.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죽이고 살불, 조사스님을 만나도 그 높으신 조사스님이 직접 만난다 하더라도 살조, 조사를 죽인다는 말은 살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위대하신 부처님, 그 위대하신 조사스님을 만나도 그걸 대단한 경험으로 자랑하거나, 내가 이걸 만났다, 나는 대단한가 봐, 나는 어느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봐 라면서 그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이 공부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경험조차도 툭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하는 방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 라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근데 그런 경험을 자랑처럼 내세우고 내가 어떤 걸 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외도입니다. 외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리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경험도 그냥 꿈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툭 털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나아가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정견이라고 진짜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른 눈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있을 때 정말 이거보다 더 특이하고 신기한 경험들, 내가 정말 대단해 보일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착시현상이야.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작은 사탕인 같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구나, 이제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정도만 하시지 사람이 옵니다.